러시아. 주유소 국가라고 불리는 이 나라는 이제 러시아의 휘발유 가격이 유럽은 물론 미국보다도 더 비싸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공식적인 자료입니다. 게다가 러시아에서는 항공유 가격이 최소 60%나 올랐고 크렘린은 오늘날 인도와 카자흐스탄에서까지 연료를 사야 하는 처지입니다. 또한 러시아는 터키에서 첫 휘발유 물량을 수입했으며 그 전에는 모로코에서 휘발유를 들여왔습니다. 그리고 이것만으로도 러시아가 전국적으로 닥친 연료 위기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크라이나 군대가 러시아 전역의 정유시설을 성공적으로 공격한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푸틴의 말에 따르면 이러한 공격은 전혀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최근 뉴스에서 이른바 주유소 국가가 전 세계에 휘발유를 구걸하게 된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째서 유럽은 얼어붙지 않았는데 러시아인들은 유럽인이나 미국인들보다 휘발유에 더 많은 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된 걸까요? 제 이름은 알렉세이 피치입니다. 함께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이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주유소 국가가 텅 빈 것 같습니다. 러시아는 터키로부터 자동차용 휘발유의 첫 탱커 선접분을 받았습니다. 약 20만 배럴의 연료를 실은 탱커 웬드릭스는 터키의 메르신 항구에서 출발해 8월 24일에 이미 러시아의 프리모르스크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웬드릭스호와 터키의 메르신 항구는 유럽연합, 영국, 우크라이나, 스위스의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러시아 연방과의 연관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휘발유 물량은 7월 말 이후 러시아로 확인된 5번째 해상 휘발유 공급이며 터키에서 출발한 첫 번째 직항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러시아의 해상 연료 수입은 총 100만 배럴의 휘발유를 넘어섰습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러시아인들은 휘발유를 파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든 어떤 가격이든 상관없이 구매하고 있습니다. 앞서 알려진 바와 같이 판매자들은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휘발유에 대해. 왜냐하면 러시아인들과 거래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재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위험 비용을 가격에 반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러시아인들에게 꽤 높은 가격을 제시합니다. 러시아인들이 할인을 요청했지만 그들은 마음에 안 들면 여기서 나가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인도가 대답한 것입니다. 크렘린이 인도에게 휘발유 가격을 낮춰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했을 때 말이죠. 우리가 당신들에게 석유를 할인해서 팔았잖아요. 인도는 마음에 안 들면 사지 마세요. 우리는 유럽에 팔 수 있습니다. 이 휘발유를 위한 시장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냥 가세요. 그래서 이게 가격입니다. 이 가격에 사든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가세요. 그럼 러시아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비싼 가격에 사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척의 유조선이 인도의 오디나르 터미널에서 휘발유를 실었고 이집트 해안에서 다른 선박으로 옮겨 실었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7월 말에는 모로코에서 또 다른 휘발유 물량이 러시아에 도착했습니다. 또한 러시아는 카자흐스탄에게 더 많은 휘발유를 팔아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터키도 러시아인들에게서 돈을 벌기로 결정했습니다. 러시아의 연료 위기는 5월에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7월에는 거의 모든 지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이 위기는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을 받은 여러 정유 공장들의 가동 중단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국내 시장에 연료 공급을 늘리기 위해 러시아 당국은 휘발유와 디젤 연료의 수출을 금지했고 휘발유 품질에 대한 기준을 대폭 낮췄으며 석유 제품을 수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러시아에서 항공유 가격이 사상 최고치로 올랐는데 이는 계속되는 우크라이나의 정유시설 공격 때문입니다. 항공유 가격은 톤당 거의 12만 2천 루블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올해 초부터 60%나 올랐습니다. 아시다시피 항공유 가격이 오르는 것은 러시아에서 정유 공장에 대한 공격으로 인해 석유 정제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7월 1일부터 러시아 정부는 항공유의 국외 반출을 금지했습니다. 러시아에서 항공유를 생산하는 정유 공장의 수는 자동차용 휘발유와 디젤 연료를 생산하는 공장 수에 비해 훨씬 적습니다. 또한 엄격한 규격 때문에 항공유의 공급량을 수입이나 품질 저하를 통해 늘리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비행기는 어떤 정상적인 나라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크렘린이 항공유의 품질을 낮출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더 많이 생산해서 비행기에 어떤 불순한 연료를 넣을 수 있다는 식이죠.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상적인 나라들은 절대 아니 이런 쓰레기 같은 비행기는 우리나라에 들이지 마라 라고 할 겁니다. 아니 무슨 소리야 라고 하겠죠. 항공유에는 명확한 규격이 있습니다. 오직 그 연료로만 우리 공항에 착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러시아인들은 자동차에 유로 2 기준의 휘발유를 넣을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유로 2 기준입니다. 그들은 이제 새로운 유로 2 기준으로 휘발유를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은 그런 기준이 한때 존재했다는 사실조차 잊고 있었죠. 그리고 전문가들은 정유소 수리가 끝날 때까지 항공유 가격이 계속 오를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러시아의 정유소에 대한 공격을 절대 멈춰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러시아인들이 이 시설을 수리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같은 시기에 주유소 국가인 러시아는 연료에 대한 국가 입찰 가격이 유럽의 가격을 넘어서기 시작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됐습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핵심은 8월 7일부터 러시아 연방정부가 연료에 대한 국가계약의 초기 가격을 산정하는 특별 방식을 일시적으로 폐지했다는 점입니다. 모든 예산기관들은 공급업체가 제시하는 실제 가격으로 연료를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습니다. 즉, 크렘린은 그냥 이렇게 말한 셈이죠. 들어봐요. 이제부터는 각자 알아서 하세요. 얼마에 제한하든 그 가격에 그냥 사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말씀드리자면 연료의 구매 가격은 특별한 공식에 따라 계산되었습니다. 연방반독점청가 제안한 공식이었고 기관들이 인위적으로 구매 가격을 올리지 못하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우랄 지역에서는 농민들에게 지금 어떤 가격이든 미리 연료를 사두는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을에는 연료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공식적으로 당국이 농민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들어보세요. 사세요. 지금 있는 대로 휘발유를 사세요.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도 이 가격이라도 사는 게 낫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더 나빠질 거니까요. 휘발유가 더 부족해질 거라고 합니다. 게다가 황 함량이 높은 휘발유가 시장에 쏟아질 겁니다. 이런 휘발유는 엔진을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더러운 휘발유로 푸틴이 부족분을 메우기로 결정한 겁니다. 결국 로스스타트가 보도한 대로 일부 지역에서는 국가기관들이 연료를 2, 3배 더 비싼 가격에 구매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저 귀중한 휘발유를 얻기 위해 실제 가격보다 2, 3배 비싸게 사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 러시아 연방 공식 정부의 공식 통계인 로스스타트의 몇 가지 수치가 있습니다. 마가단주에서 AI92 휘발유 1리터의 공식 평균 가격은 86.2루블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입찰에서는 이보다 3배나 높은 가격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입찰에서는 러시아인들에게 AI92 휘발유를 리터당 278루블에 구매하라고 제안했습니다. 크라스노야르스크 지방에서 러시아 통계청은 디젤 연료의 공식 평균 가격을 리터당 96.67루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두 서류상 이야기입니다. 실제로는 8월 국가조달에서 나타난 가격보다 2.5배 낮은 수준입니다. 점령된 크림반도에서 러시아 통계청에 따르면 8월 초 AI92 휘발유의 평균 가격은 리터당 163루블이었습니다. 하지만 세바스토폴 행정부는 공식적으로 AI95 휘발유를 리터당 232루블에 구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르텍 어린이 캠프는 공식적으로 디젤 연료를 리터당 225루블에 구매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러시아인들이 유럽인들보다 휘발유에 더 많은 돈을 지불하는 상황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럽연합에서 AI95 휘발유의 평균 리터당 가격은 약 186루블입니다. 가장 저렴한 휘발유는 몰타에서 약 130루블이고 가장 비싼 곳은 덴마크로 리터당 약 237루블입니다. 하지만 유럽연합에서 가장 높은 가격도 지금 러시아에서 발표된 가격보다 낮습니다. 저는 이 더러운 러시아인들이 주유소에서 줄을 서면서 그들은 여전히 이번 겨울에 유럽이 자기네 가스와 석유 없이는 분명히 얼어붙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서서히 얼어붙고 있는 건 바로 그들 자신입니다. 제가 상기시켜드리자면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드론의 공격을 받은 러시아의 대형 정유 공장은 33곳 중 최소 24곳에 달합니다. 지금까지 정유 시설을 대상으로 한 성공적인 공격이 거의
200건에 달합니다. 이로 인해 약 16개의 공장이 손상으로 인해 설비 가동과 제품 생산을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러시아 유럽 지역과 남부를 포함한 거의 모든 주요 기업들이 타격을 입었습니다. 리아잔, 볼고그라드에 있는 공장들도 포함됩니다. 니즈니 노브고로드주, 모스크바, 페름, 사마라, 토합세 및 기타 지역들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재는 러시아인들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기억하시죠? 제재는 오히려 이익이 된다고요. 하지만 복잡한 기술 부품의 복구, 수입 장비, 특수 첨가제의 도입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몇몇 대형 공장들, 예를 들어 여름철 공격을 받은 모스크바 정유 공장이나 오르스크의 기업들은 몇 달 동안 가동이 중단되거나 수리 중입니다. 그리고 일부 시설의 수리는 당국과 전문가들에 의해 최소 반년 이상 걸릴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제 러시아가 첨단 서방 시장에서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런 복잡한 설비들은 망치질이나 러시아인의 서툰 손으로는 수리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